네, 저희가 대학교 지준탐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예종 편인데요. 한예종 편 준비는 배은경 부원장님께서 준비해 주셨고요. 이종훈 부원장님 나와 계시고, 황경호 원장님도 나와 계십니다. 한예종 좀 특별한 학교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할 얘기도 많은데 한예종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예종은 어떤 학교죠? 네. 특별한데 우리가 이거 만든 취지를 잠깐 좀 살펴보면요. 네. 우리도 좀 예술가적인 아이들을 좀 배출을 하자. 그냥 일반 대학교에 있는 어떤 학과 뭐 이런 거 말고 한예종만의 어떤 세계 최고의 그 수준급인 네. 예를 들자면 미국의 뭐 줄리아드 음악학교 같은 네. 그런 것들을 조금 벤치마킹 했다고 보실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은 기존에 있는 미술 대학에 대한 반발이 좀 있어 보이는. 네. 네, 그렇죠? 그런 네. 것도 좀 있었고, 그 단점이 약간 네. 극복하겠다는 취지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좀 네. 그런 것도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뭐 좀 여러 가지로 설립하는데 어디에다 설립을 해야 되냐부터 시작을 해서 그 허가 받는 네. 거부터까지 좀 난제가 많았던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게 조금 다른 게 그 가장 힘든 부분이기도 했는데 그 교육부가 그 대학교의 그 인가의 시설 조건이 좀 안 맞는다고 해서 처음에 좀 거부를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국리와 상의와 회의를 거쳐서 문화부에서 이제 네. 탈교육부로 이렇게 딱 선정을 해서 이 학교는 이제 다른 대학교 일반 4년제 대학교랑 좀 다르게 좀 교육부에서 주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학교 자체적으로 문화부에서 좀 주관을 해서 좀 특별한 학교로 좀 만들어보자라고 지금 얘기가 와서 지금까지도 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학교인 것 같아요. 이게 교육부에서 아니라 문화부에서 네, 이제 관할을 그렇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네. 네. 그래서 조금 더 뭐 연역을 좀 살펴보면 뭐 90년도 6월에 이제 설립이 됐고 이제 석관동과 서초 그러니까 예술의 전당 있는 쪽 있죠. 그렇죠. 예술의 전당 있는 쪽에 있는 그 서초 교사와 그 다음에 나머지 학과는 이제 석관동으로 이렇게 나뉘어 가지고 수업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되게 이제 예술의 전당 하면은 이제 뭐 모르는 분들이 또 없을 정도고 네. 거기에는 이제 우선 약간 음악원 네. 그래서 많이 알고 계시는 음악원이랑 그다음에 무용 이걸 집중적으로 관련 학과들이 그쪽에서.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석관동 교사로 이제 미술원이라든지 영상원이요. 그리고 뭐 세부적인 그 실기학과하고 이론 학과들이 좀 이쪽으로 좀 편중돼서 체계적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요. 네. 그다음에 그 이하로는 뭐 예술영재원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여기 원고에 보니까 몇 가지 키워드가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요. 네네. 네, 그 얘기 좀 해볼까요? 네네. 이게 뭐 등록금에 관련된 얘기, 네. 돈이 더 중요하니까요. 네. 이 학교는 도대체 그러면 얼마를 내고 다녀야 되느냐? 뭐 이게 480이 이게 등록금인가요? 예, 등록금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각금 받는 혜택률이 그래도 학교보다 좀 많지 않나. 뭐 이런 엄청나게 많은 거죠. 절반 이상이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네. 제 돈 내고 다니는 사람이 45%가 안 된다는 얘기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여기 다녔던 학생들이 어떤 좀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좀 찾아보니까요. 네. 자기는 이제 다른 학교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뭐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예술원에 다시 들어온 케이스들이 네. 꽤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학생들의 그 졸업하고 또 다시 들어오는 학교? 뭐 이런 개념도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가 좋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소수정예처럼 아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임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26명 뭐 이렇게 편성이 돼 있으니까 좀 다른 학교보다 좀 소수정예인 게 차별화되었고 네. 커리큘럼이나 이런 수업 내용들이 좀 더 전문가적이고 실습적인 것들이 많다. 네. 뭐 이런 것들이 다른 학교에서 내가 배웠던 거와 좀 다르게 네. 이 한예종을 꼭 가야 되는 그런 이유 중에 속해서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전임 교수 확보율도 85%가 넘네요. 예. 전문성이 좀 있는 학교죠. 네. 네. 소수정예로 좀 대표적인 학교인 것 같은 게
학부제인데 인원을 아주 많이 뽑지는 않아요. 20명 정도 대회를 뽑고 그 안에 학과로 나누다 보면은 많아야 한 뭐 6명 정도 되는 인원이 한 전공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 사실상 거의 뭐 교수님이랑 피부 맞대고 배우는 그런 학교에 해당되고 아까 뭐 등록금 같은 경우 제가 보니까 저 한 학기 등록금인 줄 알았는데 연간 등록금이네. 연간에 연간 등록금. 예, 그러면은 완전 뭐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라서 아무래도 이제 뭐 국립대들처럼 뭐 좀 등록금에 대한 부담도 좀 없는 학교라 네. 여러 국립대처럼이 가지 아니고 국립이죠. 네, 그렇죠. 예. 기존의 뭐 국립대들과 뭐 준하는 정도의 뭐 장학금 수혜율도 꽤 높고 이런 부분이 좀 가장 큰 특장점 아닌가 싶어요. 또. 네. 합격만 하면 되는 거네요. 이 학교는 합격만 하면 이제 다니기는 너무 좋은. 다니면 네. 열심히가 자연스럽게 되나 보다. 네. 우리는 흔히 합격만 하면 뭐 하나 가서 열심히 해야지 얘기하는데 합격하면 열심히가 자연스럽게 되나 보다. 여기는 또 이런 뭐 연간 등록금도 싸고 뭐 여러 가지 장학금 수혜율도 좋고 하는데 아까 이제 서두에 이제 설립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교육부 네. 산하가 아니라서 실질적으로 이제 수능 시험 성적이 안 들어가는 거 그렇죠. 사실상 한예종은 실기 중심의 학생 선발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뭐 이런 등록금도 물론 굉장히 이 등록금 사실 부모님한테 굉장히 좋은 건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수능 시험 볼 필요 없이 지나갈 수 있다라는 또 장점이 있긴 하지만 네.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네. 공부의 부담이 좀 덜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쵸. 이게 네. 학교 자체가 실기에 대한 비중이 높으니까 혹여나 공부에 대한 성적이 좀 부족하더라도 확실한 수지 적성으로 결과만 잘 실기 쪽에 낼 수 있다고 하면 들어가는 학생들이 많았으니까 인식도 그렇게 되죠. 그쵸. 네. 네. 학교 내에서 여러 가지 원들이 있잖아요. 네, 그 네. 원들 소개 좀 해주실래요? 여기는 무슨 뒤에 원이라고 써져 네.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연극원, 음악원, 뭐 무용원, 뭐 전통예술원, 미술원, 영상원 이렇게 되어 있고 음악원은 아까 네. 예술의 전당 그 서초 그쪽에 있고 나머지 뭐 연극원에서도 무대미술 학과가 또 있고요. 네.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자인 학과가 이제 미술원 그리고 그렇죠. 영상원에 네. 있어요. 근데 영상원 같은 경우는 뭐 요즘에 되게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그렇죠. 영상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보여주신 자료를 보면 연구원부터 시작해서 영상원까지의 그 각각의 자음으로 네. 로고를 만들어놨는데 이게 저는 굉장히 좀 굉장히 좀 감동. 왜냐면 일단은 그냥 처음에는 그냥 자음으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자음의 모양이 하나하나가 그 원에 해당하는 특징들이 나타나 있어요. 연극원 보시면 무대, 원형 무대가 있으면 뒤에 그 세트 뒤 배경이 또 보이고, 음악원은 마치 그 음악의 음파가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전달되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 맞아요. 무용원은 약간 조금 별개로 볼 수 있지만 이건 또 이제 무대 같은 느낌도 들고, 그 다음에, 전통원은 또 문양 자체가 또 전통 문양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네네. 네, 이런 문양 어디서 본 것 같고, 그렇잖아요. 미술원을 딱 보면 우리 황금비례 나오는 그 맞아요. 뒤에 나오는 네. 그 딱 그런 느낌이 딱 네. 들어서 누가 십자로 딱 서 있으면 대자로 맞아요. 딱 그 느낌이 들어오고 네, 네. 영상으로는 그 약간 그 화각도 나오고 그 조절하는 카메라 앵글 맞아요, 조절을 하는 맞아요. 그런 것들도 좀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이건 우연찮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딱 이렇게 딱 어떻게 6개 원이 어떻게 정확하게 다 반영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이거 참 대단히 이거 처음 만드실 때 의도들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이거는 좀 대단히 새롭게 좀 보였습니다. 네, 이 정도다. 네, 이렇게까지도 만든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여기 뭐 한예종 하면은 네. 일반 분들도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네, 졸업하신 분들이나 네, 이제 다른 타 학교로 졸업하고도 다시 재입학을 해서 네, 뭐 한예종 출신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네. 저희가 얘기하는 그 미술원 아까 말씀드린 미술학과 말고도 또 뭐 제가 알기로는 나홍진 네, 아시죠? 나홍진 이제 감독님 그 네. 영화가 뭐였죠? 그래서 곡성. 영화라서. 네, 저는 봐서 이제 제가 네. 할 말이 많아서
분량을 좀 채우기 위해서. 아, 예. 근데 이분이 원래는 그 한양대학교 출신이세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음. 그 금속공예 이런 걸 전공하시다가 이제 거기 다니셨던 졸업한 분 얘기 들어본 적이 있냐 이렇게 네. 뭐 난 소문으로 들었다 뭐 엄청나다 뭐 학교 잘 안 나온 아니,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예, 어쨌든 근데 이분이 무대 미술학과에 네. 이제 들어가셔서 이제 다시 이제 영화 쪽으로 저 어떻게 영화 쪽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하시나 봤더니 이쪽 미술 계열이면서도 무대 미술학과의 또 선배이자 네. 그 감독님으로서 또 이렇게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예, 그때부터 조금 관심이 뭐 영화든 연극이든 네. 아니면 각종 디자인이든 각종 어떤 분야에서도 시작점은 사실 그 관련된 어떤 한 파트를 보고 들어가는데 자기 재능과 역량이 발휘되는 것이 다른 쪽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쪽으로 예를 들면 미술 감독으로 미술팀에서 시작했는데 네. 영화 감독이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고 또 스텝이었는데 연기자가 되는 경우도 네, 있기 때문에 보고 우리가 참 자기한테 역량이 맞는 것을 딱 정해서 평생 할 수 있는 건 어렵잖아요. 근데 관련된 직종에서는 기회는 항상 있다 이렇게 네, 봐야 되는 네. 것 같아요. 자, 학교도 지금 학교 분위기가 좀 남다르잖아요, 여기가. 그 환경 원장님 좀 가보셨고, 네. 저는 저는 뭐- 인재설명회 때 소전하게 참여하시니까 네. 갔다 오실 때마다 막 여기 진짜 다닐만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어때요? 그 제가 캠퍼스 돌아다니면서 그 입시 설명회나 이런 걸 들 때 인상 깊었던 학교가 딱 두 개 학교가 있는데 네. 한 개가 이제 이대였고요. 네. 이대 여성으로 태어나고 싶은 캠퍼스가 너무 분위기 좋았고 그리고 한예종. 네. 한예종은 그 입시 설명회를 하는 그 곳도 굉장히 좀 인상 깊었고요. 그 거기가 이제 연극 무대를 하는 아주 큰 강당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전체적인 요강 설명을 하고 각 원별로 이제 이동을 해서 이제 2차 입시 설명을 했었는데 그때 입시 설명을 했던 장소도 굉장히 좀 인상 깊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원별 특징을 되게 잘 살렸는데 여기 다니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보면 처음부터 한예종을 꿈꿨던 학생들도 있는데 시험 보러 가가지고 그 시험 보는 장소, 그 캠퍼스의 느낌을 보고 또 학교에 굉장히 좀 홀리게 되는 그런 친구들도 굉장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캠퍼스가 절대 크진 않아요. 아담해요. 아담한데 할 수가 없죠. 네. 뭐. 뭐 서울의 근데 굉장히 좀 실속 있고 그다음에 여기 그 들어가자마자 정문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되게 어떻게 보면 메인 광장이 되는 곳이 있는데 그쪽도 굉장히 좀 인상 깊었고 특히 야간에 또 생각보다 꽤 이쁩니다. 네, 캠퍼스가. 워낙에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분명한 예술인을 만드는 양성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또 많은 분들이 처음에 최초 컨셉부터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에 얼마나 신경을 썼어요. 국립인데 그에 걸맞는 분위기가 분명히 조성이 돼 있겠죠, 그렇죠? 캠퍼스가 규모가 적기 때문에 다닐만 합니다. 캠퍼스가 크면 처음에 좋아 보이지만 결코 다리가 보고 힘들죠. 그리고 되게 큰 학교들이 또 외곽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예술대학에서 이렇게 작으냐? 뭐 아까 말씀하신 줄리아드 음대라든가 아니면 뭐 파슨스 이런 예술학교들이 되게 작아요. 도심에 있고 그러니까 그에 비하면 뭐 그렇게 작다라고 볼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사실상 이제 인문계열 학과를 배제하고 이제 네. 예술 학과만 모여 있는 거라서 네. 뭐 작다고 보기도 힘들어요. 그 그렇죠. 학과들이 이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예전부터 이미지가 딱 뭐 연극원, 뭐 미술원, 영상원 이렇게 딱 모여 있어서 뭐 영화 한 편 뚝딱, 뭐 뮤직비디오 한 편 뚝딱 이렇게 뭐 자기들끼리 커뮤니티가 너무 잘 돼 있으니까 뭐 이게 각 기수별로 또 배우가 유명하거나 아니면 영상 감독이 유명하거나 하면은 그해 서로 이제 졸전에 겹치는 배우가 있거나 서로 뭐 음악을 뭐 대신 뭐 협조해주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다 드러나더라고요. 어떤 한 이제 뭐 디자이너건 뭐 배우건 뭐 특출나게 좀 이렇게 좀 대외적으로 알려졌을 때 그 기수에 좀 이렇게 뭐 이렇게 협조됐었던 그런 영상들이 뒤에 이렇게 풀리는 그런 걸 좀 많이 봤거든요. 예술 종합적인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내가 영상을 하고 싶은데 뭐 CF나 이런 영상도 있고 다양한 뭐 우리 게임 영상도 있고 다양하게 많잖아요. 근데 내가 영화 영상 쪽에 관심이 있거나 막 그런 친구들은 결국에 이렇게
연극영화과도 있고 무대미술과도 있고 이런 학교를 가면 현실적으로 접근이 훨씬 더 편하니까 그 진로의 그 학교가 가지고 있는 다른 학교들의 구성, 다른 단과대 구성까지도 고려해서 내 진로의 폭이 좀 정해지죠, 사실은.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해당하는 관심 있는 친구들한테는 되게 좋은 학교인 것 같아요. 분명한 것 같아요. 한예종은 사실은 선호도의 차이가 좀 있어요. 부모님들의 선입견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에서 해당하는 조건들하고 맞지 않아서 그래서 교육부 인가를 못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문화부에 소속이 됐다라고 하는 그 시점부터 사실은 다른 학교들, 기존의 명문 학교들, 상위권 학교들, 기존의 학교들의 저항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왕따도 있었고, 왕따가 뭐 다른 왕따가 아니라, 근데 괜히 뭐 전혀 별거 없어, 뭐 이렇게 폄하하는 거 그런 시선의 언급들을 저희는 잘하면서 좀 들었거든요. 저기는 대학도 아니야, 그냥 학원이야, 그냥 아카데미 뭐죠. 그럼 뭐 다른데 명문 예술학교들은 뭐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시선이 점점 달라지고 교육 내용이 좋고 좋은 학생들이 가면서 점점 더 결과가 나오니까 지금 다 인정하죠. 맞아요. 들어가는 학생들 수준도 사실 굉장히 높고요. 너무 높죠. 예. 좀 근데 그 학생들 들어가는 수준에 대한 생각이 조금 과장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맞아. 뭐 천재들만 천재들만. 간다. 뭐 이런 건데. 미술 천재가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근데 그 과정이 다른 일반적인 대학교들은 하루에 시험 볼 걸 여기는 이제 3일 동안 맞아요. 계속 이제 단계별로 시험 보니까 그 단계가 좀 많아서 이제 그렇게 조금 확대 해석되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약간 그것도 있고 약간 그 다른 분야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음악 쪽에 콩쿨이나 이런 데서 상을 누가 받았는데 거의 천재 뭐 피아니스트다 무슨 작곡가다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돼 있잖아요. 네. 응용으로. 맞아요. 애니메이션 쪽에서도 네. 포트폴리오를 보아서 일부 이제 아주 소수 인원을 뽑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거의 대부분 이제 진짜 현직 어느 정도 기술력이 좀 있는 친구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좀 있는 것 같고 저는 그 요즘에는 그렇진 않은데 예전에는 이제 한예종 아직도 학사학위 안 나오고 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네. 그게 제일 어떻게 보면 오해인데 그거에 준한 이제 엄밀히 따지면 이게 학교 내에서 어떤 자격 뭐 학사 자격이나 예술사 자격이나 이런 차이점이 분명히 좀 있기는 하지만 그걸 받아주는 이후에 대학원이라든가 회사에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해주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지금은 뭐 마이너스적인 요소들은 거의 해결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학사 자격이 나오고요. 네. 그치. 그 이제 그 오해가 있었던 네. 게 그 학교명에 좀 비슷한 그 전문대가 있어요. 네. 맞아요. 거꾸로 돼 한국 종합 네, 예술. 한정에 그런 식으로 네, 이제 맞아요. 되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가 아마 그 학점은행제다 보니까 네. 그걸 좀 혼동해서 좀 잘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네. 약간 그게 이제 좀 와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기본적으로 여기가 학사 자격이 나오고요. 또 그 대학원에 대한 것도 뭐 그냥 보통의 대학원 수준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학교의 장점은 굉장히 많은데 세부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좀 봐야 되겠죠? 그렇죠. 역사는 어느 정도 다 본 것 같고 역사가 짧기 때문에 볼 게 별로 없습니다. 네, 맞아요. 할 얘기가 다른 학교들은 거의 주요 대학교 100년이 넘어가는 상황인데 지금 뭐 얼마 안 돼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링크를 통해서 한예종에서 또 다른 학교하고 좀 잘 틀리게 학교 홍보 영상이라든가 과별 소개 영상이 굉장히 좀 잘 돼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한 번씩 보시는 거. 그게 뭐 저희보다 훨씬 더 알차고 어떻게 보면 영상 보면 이해가 쉽잖아요. 느낌이라는 게 따오기 때문에 뭘 자랑하는지 보아야죠. 그럼 이제 각 원의 미술 관련된 과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디자인학과 세부 전공 뭐 네. 이렇게 나뉘어서 한 네. 4개 학교 정도? 네. 4개의 학과죠. 네. 저도 입에 잘 안 붙는데 그 원이라는 말이 잘 안 붙어서요. 네. 그래서 뭐
운송 디자인, 제품 디자인, 인터랙션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시각 디자인하고의 연관성이 뭐 얼마큼 있느냐. 네. 보편적으로 시각 디자인에 대해서 아이들이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게 많잖아요. 많다 네. 보니까 여기는 뭐 얼핏 보면 없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게 좀 이렇게 다양하게 세분화돼서 나와서 보여지는 거고 이제 명칭이 좀 이렇게 바뀐 거 네. 보이는 거고 실제로는 당연히 시각 디자인을 기반으로 두고 하고 있고요. 운송 디자인학과 뭐 자동차 만드는 승용차 중심 뭐 이렇게 부모님들한테 인식되어지는 뭐 그런 디자이너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여기에도 보면 이제 뭐 들어가서 보면은 이게 완전 전문가적이어서 뭐 클레이 모델링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뭐 운송기기 디자인 개발 프로세서 이런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뭐 이렇게 디자인 교육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운송기기 디자인은 한예종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이제 좀 특성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대학교에서 운송기기 디자인을 따로 이렇게 이제 카테고리화해서 학과를 만들어서 교육을 가르치는 게 이제 국민대학교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예종이 있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운송기기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포커스가 잡혀 있는 친구들한테는 한예종은 꼭 이제 필수로 한 번씩은 이제 지원을 해보고 싶은 학교이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이제 운송기기 디자인만 또 하는 과는 아니고 복합적으로 다른 인터랙션이나 커뮤니케이션 등을 복합적으로 또 학습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뭐 처음에 미술 시작할 때 남학생들 운송기기나 아니면 이런 제품으로 미술을 시작하는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때 이제 나름대로 좀 이렇게 카테고리 안에 있었던 학교가 이제 한예종 이 운송기기 디자인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공업 디자인 계열에 해당하는 운송 디자인 학과하고 제품 디자인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워낙에 그 옛날에 우리 제품 디자인하면 가장 선호하는 분야가 이제 자동차잖아요. 그렇죠. 네. 그쪽에 다 매달리다 보면 근데 그쪽의 수요가 너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하는 것은 너무나 지금 다양한 거고요. 근데 다 모든 대학이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 아까 말씀드린 그만큼 수요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각 디자인 계열이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시각 디자인이고 대부분 또 요즘은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이라고 불려지고 있고 그렇죠. 네. 거기에 좀 확장된 개념에서 인터랙션 디자인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되게 이제 핫한 거고요. 그러니까 시각 디자인 분야가 점점 광범위해지면서 다른 분야하고 연관성 있게 접근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니까 뭐 한예종은 우리가 떠오르는 게 약간 실무 중심의 교육이고 교수진이 되게 실무적으로 그 외부에서 다양한 활동과 그렇게 실적이 좀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걸로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과 구성만 받았다. 예. 전통적인 분야에 해당하는 학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시대에 맞고 인기가 그 수요가 많은 쪽에 좀 집중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디자인 학과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학부 성격이 굉장히 강한 네. 이제 학과고 네. 운송, 제품, 인터랙션,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이 학생들이 진학을 했을 때 다른 학부제처럼 네. 뭐 1학년 때 기초과정을 배우고 2학년 때 전공을 선택을 해서 그게 3학년 때까지 여긴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본인이 운송기기 하다가 인터랙션에 관심 있어요. 인터랙션 디자인 쪽으로 또 학습을 하고 네. 그리고 또 커뮤니케이션에 관심 있어요. 그쪽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복합적으로 교육과정이 좀 이루어지는 학교예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선도하고 있는 나름대로. 네. 기존에 요즘은 다시 학과제에서 학부제로 좀 가는 유행이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예전에 학부제로 있었을 때는 다시 그냥 공통된 내용을 1, 2학년 때 했다가 맞아요. 네. 3, 4학년 때는 확실히 나눠진다 이런 개념이었고 네. 지금은 전체적인 산업 분야에 대한 융복합이 많이 생기면서 이렇게 딱딱딱 나눠서 하는 게 한계가 분명히 있다. 그렇죠. 왜냐면 딱딱딱 나눴는데 그 사이에 있는 분야들이 계속 생성되고 또 기존에 있었던 분야가 없어지고 하니까 대응이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한예종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은 엄밀히 따지면 다른 학교의 학부제랑은 조금 차이가 있고 최근에 학과에서 학부로 변화되고 있는 학교랑은 좀 비슷하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리고 한예종 디자인과를 대표하는 분들이 또 계실 거 아니에요? 많이 쓰세요. 네. 디자인과 한예종 디자인과를 졸업하신 많은 이제 유명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꼭 이분을 꼭 해야 되는 이제 디자이너가 이제 박인석 디자이너이자 이제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은 사실 디자인을 앞으로 전공해야 될 친구들 그리고 한예종을 꼭 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이분의 영상을 꼭 찾아서라도 좀 보는 게 좀 네. 필요할 것 같아요. 영상이 근데 그 한혜종에 올라와 있죠. 네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이제 강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 제일 이제 우선 되게 실질적으로 이 한예종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왜 이분의 영상을 봐야 되냐면 이분의 영상의 내용이 거의 대부분 한예종 최근에 나오는 문제 트렌드와 되게 유사해요. 목적성이. 방향성과 목적성 이런 것들이 네. 그래서 그러한 방향성이나 그런 인재를 뽑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애초에 시험 문제도 최근에 좀 문제 트렌드가 좀 바뀌었는데 그런 거를 조금 더 이제 목적을 두고 계십니다. 그 중에 키워드가 하나가 이제 공공이라는 키워드를 꼭 이제 항상 언급을 좀 하시는데 네. 그래서 디자인을 바라보는 어떤 이제 태도의 변화를 굉장히 많이 좀 강조를 하시고 그 디자인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외적인 예전에 사실 디자인이라는 개념은 사실 제품을 만드는 공장장님이나 이분이 그냥 뚝딱뚝딱 만드는 개념이었는데 이런 상업적 목적이나 아니면 외형적 목적뿐만 아니라 디자인을 통해서 디자이너와 타인하고의 소통을 굉장히 좀 중요시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영역도 굉장히 좀 넓어졌고 한예종 디자인 커리큘럼이라든지 디자인 방향성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적인 큰 축을 만들었다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 분이 이제 박인석 디자이너입니다. 최초에 한혜종 미술 디자인과를 만들고 할 때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과 그다음에 방향을 이끄셨던 분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의 정신들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돼 있어야지 또 면접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저희가 면접할 때 꼭 학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또 무대미술과 얘기를 해볼까요? 네. 무대미술과. 네. 무대미술과에서는 이제 유명하신 네. 그 무대 디자인학과 그 교수도 계셨고 그리고 네. 이제 실제 영화나 드라마에서 네. 의상을 직접 만드시는 그런 분이세요. 네. 근데 이분이 여기 연극원 그 이진희 네. 예, 이 선생님이신데 저희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최근에는 안시성이라는 그 영화가 있었죠. 거기서의 그 무대 의상을 또 다 하셨고, 근데 이분이 또 유학 시절에는 직접 공장에 가셔서 이렇게 손수 이렇게 만드시기도 할 정도로 예. 근데 이제 의상 디자인 전공하셨고 무대 미술에서 또 다시 디자이너로도 하셨고 그리고서 드라마 이런 데도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분은 사실 실질적으로 디자이너로 활동을 하실 때 저희는 잘 모를 수 있지만 그 드라마 뭐 구름이 뭐 이런 거요. 그리고 뭐 우리 유명한 그 탤런트들이 이제 다 이렇게 옷을 입혀보신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유명하시고 이 분야에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이름도 알리고 뭐 예를 들어 현장에서나 이런 거 뭐 지금 무대 의상이 필요한 미대 의상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계속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에요. 무대 미술과는 이제 무대 미술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기술과 여러 가지 배경 지식이나 뭐 아니면 전문성을 이제 키우고 양성하는 이제 과인데 학과 자체의 명칭이 굉장히 세분화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간 디자인 아직도 되게 그렇죠. 예. 근데 뭐 매년 학생을 가르치다 보면 이 무대 미술에 참 그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예, 그런 친구들이 이제 지원을 하려고 이제 이렇게 요강을 다 펼쳐보면 결국은 손에 들어오는 학교가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중앙대학교 공간연출, 그 다음에 상명대 천안, 그 다음에 서경대, 그리고 이제 한예종 무대미술과.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무대 미술에 대해서 꿈꾸는 친구들은 무조건 언급을 꼭 하는 게 이제 한예종 무대 미술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우리 무대미술과 하면 자연스럽게 세트 그 무대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안에 있는 다양한 소품들 그리고 그다음에 의상 너무너무 중요한 조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배우는 과입니다. 한예종 하면 우리가 주요 디자인과 중에 없는 게 패션 디자인과 네네.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 디자인처럼 이제 공간 디자인과가 없는데 그 두 개를 완전하게 상업적으로는 아니지만 약간은 무대 미술 예술 영역으로 잡고 있는 곳이 이쪽이다. 네, 그쪽에 관심이 있는데 특히 영화나 연극 이쪽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네, 무대 디자인과도 본인의 요구를 이제 충족할 수 있다. 네.
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다음의 과는 또 요즘 워낙에 인기가 많은 과입니다. 멀티미디어 영상과. 이거 영상원에 있죠? 네, 네. 너무 유명해서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이제 뭐 이렇게 약간 세계화 뭐 그리고 되게 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게 잘 맞춰가는 것 같아요. 네. 이 학과들도 보면 뭐 예를 들어 홍대도 조치원에 멀티미디어 세종에 멀티미디어 학과가 있고 또 요즘에는 건국대에서도 많이 네. 있죠. 뭐 AI 학과처럼 그런 것도 있는 것처럼 한인종에서도 영상원 안에 멀티미디어 영상학과가 있어요. 어려운 자체도 제가 항상 이제 학생들 이제 진학지도 하다가 어려움과 간 친구들은 참 감각적인 아이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과 자체가 그 영상 디자인만 또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영역, 매스컴의 그 도구의 영역이 여기는 굉장히 좀 더 확장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진학하려고 했던 친구들이나 진학한 친구들의 아웃풋, 나중에 이제 취업을 하는 취업군을 보면 굉장히 다양해요. 정말 영화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많이 다양한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입시에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면접 장소에서 그렇기 때문에 영화를 좀 생각을 해서 영화 이런 CG라든지 이런 효과를 생각해서 이 학교를 진학을 하려고 하는데 교수님들은 여기가 영화과가 있기 때문에 영화과랑 영상과를 헷갈려서 학생이 지원을 하거나 학과적 특이성을 안 가지고 있으면 바로 아웃시키고 또 하나가 애니메이션 학과도 약간의 교집합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멀티미디어 전반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을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제하는 편이라서 학과에 대한 정확한 나름대로 이해를 좀 가지고 학교를 진학을 목적으로 해서 연습을 해야 되고 면접이 있는 학교가 이제 한예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학과에 대한 이해도는 좀 필수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그 대학의 학교 전공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에 따라서 역할이 좀 다르다고 네네.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 좀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팀을 이해하는 게 네네. 그 졸전도 보면 되게 다양해요. 이 멀티미디어 영상과의 졸전을 보면 어느 부분은 CF 느낌, 어느 부분은 영화, 어느 부분은 영화 안에서도 약간 독립영화, 어느 부분은 되게 추상적인 예술적 표현이 좀 가미가 돼 있고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진짜 영상 그 자체에서 관심 있는 친구들한테는 뭐 여러 가지 좀 재미있는 학교를 또 재미있게 다닐 수 있는 학과인 것 같아요. 네.